안녕하세요. 단칼에 끝내는 인덱스 투자 13화째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화의 제목은 마크 트웨인을 도박에서 건진 ETF라는 타이틀로 기사를 작성을 했습니다. 이틀 뒤에 오마이뉴스에 들어가 보니까 쪽지가 하나 왔어요. 보니까 켄 피셔 회장이 해당 기사를 보고 자기는 로저스를 알지도 못하는데 왜 해적이라고 인용이 되었는지 궁금해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헨리 로저스라는 사람은 옛날 스탠더드 오일의 임원이었는데 마크 트웨인과 친한 친구 사이였습니다. 그때 제가 쓴 기사는 이랬습니다. 여담이지만 1350억 달러의 자산운용사 회장이며 포브스에 33년간 투자 칼럼을 쓰고 있는 켄 피셔는 로저스를 무자비한 금융계의 해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정확한 인용의 출처를 밝히지 않아서 일어난 일인데요. 이 쪽지를 보고 출처를 명시를 했습니다. 그의 저서 시장을 뒤흔든 100명의 거인들에서 로저스를 무자비한 월스트리트의 해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이 책이 나온 지가 거의 20년이 되어서 켄 피셔 회장이 기억을 못하신 거예요. 그래서 쪽지를 준 대리인이라고 하는 사람하고 전화 통화를 하고 쪽지로도 이 책에서 인용한 것이다 라고 알려드렸습니다. 그랬더니만 원문을 찾아서 문자로 보내줬습니다. 이 책의 정확한 제목은 시장을 뒤흔든 100명의 거인들, 자금 외환, 채권부터 주식에 이르기까지. 원제는 100 Minds That Made the Market 이라는 책입니다.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시작해 볼까요? 톰 소여의 모험, 허클베리 핀의 모험, 아주 유명하죠. 미국의 소설가 마크 트웨인의 소설입니다. 트웨인은 도박의 짜릿함에 중독되어 있던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골드러시 때 금광에 투자했다가 큰 돈을 날립니다. 이후 주식을 비롯하여 손대는 투자마다 실패를 거듭하면서 서너 차례 파산을 하고 맙니다. 트웨인은 어린 시절을 가난하게 보냈기 때문에 투기가 자연스럽게 몸에 밴 사람이에요. 당장의 끼니도 해결하지 못할 정도로 빈곤한 삶, 내일이 보이지 않는 이러한 상황에서 일확천금에 대한 욕구는 지극히 당연합니다. 마크는 어느 정도 종잣돈이 모이면 항상 투기에 뛰어들어서 쪽박을 차고 맙니다. 그렇죠? 사람은 안 바뀝니다. 아니, 바꾸지를 못하는 거예요. 아무튼 마크는 말년에 이러한 자신의 성향을 돌아다 보면서 나는 투기로 재산을 모으려 하기보다는 그것이 주는 짜릿함을 원했었다. 라고 수회를 합니다. 그는 길에서 주운 1달러가 열심히 일해 번 99달러보다 더 큰 만족감을 준다 라고 할 정도로 충동적이었습니다. 대부분의 소액 투자자들이 빠지는 함정입니다. 그렇지만 트웨인에게는 돈벌이에 관한 한 탁월한 벗인 헨리 로저스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옛날 스탠더드 오일의 임원이었습니다. 엑선 모바일의 전신이죠. 로저스는 트웨인이 글쓰기에 몰두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했으며 그의 재산을 관리해주는 수고로움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앞선 그래서 제가 말했던 우회도로, 즉 의도적인 차단입니다. 덕분에 마크 트웨인은 불행한 삶을 살지 않아도 되었죠. 자신의 천부적인 재능을 꽃피워 소설가로서 명성을 드날립니다. 자, 마크 트웨인의 경우에는 해피엔딩으로 끝나지만 보통 사람들은 이러한 투기가 곧 패망의 지름길이 될 수가 있습니다. 오타가 살짝 났습니다. 투기로 성공하기에는 극히 어렵다. 트레이더로 유명한 인물 제시 리버모어가 그렇습니다. 현대의 트레이딩 기법은 이 사람을 기원으로 합니다. 전성기 때 그의 재산은 어마어마했어요. 대저택에 하인들을 거느리고 상류사회의 어여쁜 여인과 혼인을 하였고 호화로운 요트를 타고 대양을 누비고 다녔습니다.
1929년 대공황 시절에는 공매도를 통해서 최고의 자리에 올랐습니다. 당시의 금융계의 거물 JP 모건이 직접 리버모어에게 전화를 해서 공매도를 풀어줄 것을 부탁했어요. 지금으로 치자면 모건은 한국은행 총재나 대기업 총수가 될 겁니다. 보통 사람은 평생 마주칠 기회가 없죠. 이런 사람이 전화를 한 겁니다. 그래서 죄시가 공매도를 철회했는데 그 이유는 시장이 완전히 망가지면 자신이 활동할 무대가 없어지기 때문이다 라고 회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잘 나가던 그는 말년에 권총 자살로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그때 제시에게 남겨진 것은 변변치 않은 은행 잔고가 전부였어요. 재산이 문제가 아니죠. 한때 최고의 자리에 있었다는 자존감이 추락된 현실을 용납할 수 없었던 겁니다. 좌절하면 사람들은 극단적인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두 사람의 공통점은 뭘까요? 어린 시절을 빈곤하게 보내서 짜릿함을 추구하는 성향이 고착된 겁니다. 트웨인의 경우에는 자신의 길을 바꿀 수가 있었어요. 아니, 그렇다기보다는 중독되는 상황에 자신이 노출되는 것을 막았죠. 그런데 이것도 자신이 마음먹고 한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친구의 도움이 있었습니다. 강세장의 말기에 이르면 블랙홀처럼 세상의 모든 돈을 끌어들입니다. 유동성이라는 연료가 증시를 가열차게 솟구치게 만들어요. 이 시기에는 공격적이고 무모한 투자가 큰 수익을 내줍니다. 초보자가 일확천금의 횡재를 하는 때예요. 이렇게 너나 없이 짜릿한 이익을 얻게 되면 우리 뇌 속에는 천연의 마약인 엔돌핀이 다량 분비됩니다. 한번 이러한 경험을 하게 되면 이후로는 끊을 수가 없어요. 트웨인과 리버모어의 예에서 보듯이 자력으로는 결코 중독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자, 제가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이 동영상을 보는 여러분들에게 로저스와 같은 친구가 있느냐 하고 묻고 있는 겁니다. 자산 관리를 해줄 수 있는 전문가가 있는지 물어보는 거예요. 없죠? 그러니까 단칼에 글과 영상을 보고 있는 거 아닙니까? 자, 보통 사람들에게 이러한 역할을 대신 해줄 수 있는 것이 바로 ETF, 즉 인덱스 투자입니다. 우리는 시장 수익률을 달성함으로써 로저스를 곁에 두고 있는 것과 같은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